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에 있는 서울 종로의 관철동 이야기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관자 그리고 관자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관자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관철동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 젊었을 때 관철동에서 한 10여 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조금 알고 있다. 그래서 관철동과 관자와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관철동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자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관자라는 게 있죠. 관자.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관자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철동이라는 이름은 이 철물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옛날에. 그래서 좀 관련이 된다. 그리고 옛날 관철동에는, 지금의 관철동이죠. 거기는 옛날에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있었다. 옛날에 장군의 아들, 김두관, 이럴 때 하는 우미관이 옛날에는 관철동에 있었다. 처음에는. 대한기원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바둑이 정말 아주 최고로 이렇게 부흥했을 때죠. 저에게도 한 10여 년은 관철동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보신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관자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관자는 꿰일관이다, 아들자다, 꿰다. 그렇죠? 이것은 꿰뚫을 관, 그리고 조개패다. 이것은 조개라는 것은 옛날에 화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꿰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돈을 다는 무게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꿰다, 무엇을 뚫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관자라는 것에서 아들자는 전미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의자, 탁자 할 때 쓰는 그런 자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관자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망근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복식을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망근 상투를 틀었다. 그렇죠? 그리고 갓을 썼다. 그때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망근의 당줄, 망근을 이렇게 당기는 줄이다. 당줄에 꿰는 작은 고리를 관자라고 한다. 신분에 따라서 금, 옥, 불, 뼈 등으로 재료를 이제 달리 사용을 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금이나 옥으로 만든 관자, 금, 옥 관자를 썼다. 이렇게 되죠. 옥관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옥으로 만들었는데 문양이 없다. 밋밋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좀 작게 만들었다. 좀 낮은 직급은 조금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직은 작은 민옥 관자를 붙였다. 민옥, 민자다. 무늬가 없다. 조각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관자는 정이품, 종이품 이렇게 썼다. 옥관자는 그러면 정일품, 종일품, 또 그리고 왕족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썼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관자다. 그렇죠? 이 상투를 털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망근을 옆에 두른다. 망근. 그렇죠? 그물망자의 수건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르려면 이것을 두르고 끈을 매야 되는데, 아마 끈을 매는 돌려서 매는 그런 기능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면 양쪽의 귀, 양쪽 사이에 여기에 이제 관자가 딱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관자다. 자, 옥으로 만든 옥관자가 있다. 금관자가 있다. 이렇게 작게 무늬가 없이, 조각 무늬가 없이 된 것이 이제 아주 높은 왕족이나 또는 정일품, 이품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밑에 정이품, 정삼품, 당상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만들고 조각을 새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관자도 있다. 자, 관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경국대전, 그렇죠? 조선의 최고 법전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는 1품, 2품, 3품 당상관이죠. 당상관은 3품 이상입니다. 그렇죠? 당상관은 관자에 금과 옥을 쓴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다. 그 이하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투는 또 많이 틀었기 때문에 서민들도 썼다. 서민으로부터 당하 삼품, 이렇게 당상관 이하, 당하관들은 뼈라든지 뿔, 만호, 호박 같은 것으로 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삼품은 이제 옥관자를 크게 조각을 했다. 정삼품은
앞에서 본, 그렇죠. 이 옥관자를 크게 했다. 조각을 해가 했다. 그리고 이품은 금으로 금관자를 붙였는데, 종이품은 크게 하고, 정이품은 민자로 만들었다. 민자로 만드는 것을 금으로 만든 금관자는 도리금이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품, 정일품, 종일품은 색임이 없는 작은 옥관자로 했다. 색임이 없다는 것은 조각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옥관자로 작은 것으로 했다. 이것은 도리옥이라고 한다. 민자로 만든 문이나 조각이 없는 것은 도리금, 도리옥이라고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품이 높을수록 작게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자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보면 관자놀이가 있죠. 그 관자를 대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거, 그렇죠?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것이다. 그것에서 맥박이 뛰게 되면 관자가 움직인다. 단 관자가 움찔움찔 하겠죠. 그래서 관자가 논다, 관자놀이다 이렇게 했다. 귀와 눈 사이에 말하자면 혈이 있다. 그 태양혈이란다. 태양혈. 혈임으로 하나의 급소가 되겠죠. 급소라는 것은 사람을 위험하기도 하고 또 병 같은 걸 고치는 막 그런 곳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혈이 있는 곳이다. 그 자리에 맥박이 뛸 때는 만근의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것이 관자놀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하나 보니 준기는 두통이 심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우리도 머리가 좀 아플 때 이렇게 누르죠. 그게 이제 관자놀이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름을 관자놀이라고 한 것은 여기에 맥박이 뛰면 관자가 움직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 같은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관자가 없습니다. 상투를 털지 않았기 때문에 만근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관자가 필요 없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관자에 대해서는 중국말, 일본말이 따로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관자놀이에 해당하는 부위는 있겠죠. 그래서 보니 중국에서는 섭유라고 한다. 굉장히 어려운 글자죠. 섭유. 관자놀이 섭, 또 관자놀이 움직일 유해서 이 관자놀이를 섭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머리 혈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귀자가 3개나 있다. 귀 있는 곳에 곳이라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말은 좀 더 재밌더라는 것이죠. 이게 고메감이라고 한다. 고메라는 것은 이게 쌀미자, 쌀을 고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감이라는 것은 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쌀을 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관자놀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이 글자가 이제 깨물교자다. 그래서 쌀을 깨물 때, 음식을 먹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관자놀이를 그렇게 하니 고백감이라 이렇게 만들었다. 재밌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자라면 이 상투를 틀 때 하는 만근의 관자뿐만 아니라 조개 관자도 있다. 같은 글자를 쓴다. 조개 관자도. 네. 껍데기를 닫기 위해 조개 내부의 안쪽 면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 잘 떨어지지 않는 질긴 근육. 그렇죠? 그것이 관자다. 특히 키조개의 관자는 커서 고급 식품으로 널리 식용된다. 우리가 키조개라든지 또는 뭐 가리비라든지 보면 이제 관자가 있죠. 그걸 조개 관자라고 하고 그걸 줄여서 또 관자라고도 하는데 한자는 똑같다. 다른 말로 또 폐주라고도 한다. 주는 기둥주자죠. 조개에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네. 혹시 이제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가이바시라라는 게 있죠. 가이바시라. 이것을 폐주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가이바시라다. 이것이 관자를 얘기한다. 중국에서는 이걸 선패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울선자에다가 조개패를 한다. 어쨌든 조개에 있는 관자도 우리가 만근에 있는 관자와 같은 글자다. 네. 자, 이제 관철동이라는 관철동 얘기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관철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1914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관자동이라는 게 있었다. 관자동. 앞에서 본 관자 있죠. 그리고 철물교라는 게 있었다. 다리가. 네, 관자동과 철물교를 합쳐서 관철동이라고 한다. 관자동이라 하는 것은 결국에 종로교리에 있었는데 관자를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관자를 옛날에는 관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겠죠. 뭐 지금은 관자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관자를 파는 가게가 있던 동네다. 그래서 그 관자동이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철물교가 있어서 붙여서 관철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죠. 예, 청계천에 이제 끼고 있고 그 북쪽이 되겠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개천이라고 했죠. 처음에 이름이 만들어질 때는. 예, 나중에 청계천이라고 했다. 이거는 아마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부른 이름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3일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제일 높았죠. 그때 3일 빌딩 31층. 그 앞에 청계천을 가로지른 것이 이제 3일교가 이름이 새로 붙여져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죠. 자, 관철동이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종로예요. 그렇죠? 서울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종강역이 있다. 종강역이 있고 여기가 인사동 가는 거리다. 여기가 파고다공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청계천이 여기에 흐른다. 네. 보신각종, 종각. 그렇죠? 보신각종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죠. 이 테두리가 관철동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큰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는데 여기 건너서 조금까지도 관철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철동에는 이제 보신각이 있다. 보신각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우미관이라는 극장이 원래는 요 지점에 있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옮기게 될 때 이쪽으로 옮겼다. 예전에 화신백화점 뒤쪽으로 옮겼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서회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종로서적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종로서적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이제 한국기원이 있었다. 한국기원. 그렇죠? 막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한자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미관. 예, 우는 아름답다. 또 미도 아름답다. 우아하고 아름답다. 그 영화관이다. 1910년에 세워진 최초의 상설 영화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상설 영화관이다. 1910년에 어떤 일본 사람이 고등연회관이다. 이러한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1915년에 이제 우미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게 아마 해방 이후에 1959년에 6.25 이후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제 화신백화점 뒤쪽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막 이전한 이후에는 1960년부터는 작은 소규모의 이류 재개봉 극장으로 있다가 몇 차례 영업 정지를 받고 막 이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1982년도에 폐업을 하고 막 다른 건물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되죠. 네. 이 부근을 예전에 걸어보신 적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초의 우미관은 화신백화점 뒤쪽이 아니라 이렇게 관철동에 있었다. 지금의 말하자면 보신각 파고다공원의 대각선 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국기원 얼마 전에 신진서 구단이 잉창치배 그렇죠. 응시배 바둑 선수권대회에 이제 우승을 했다. 이때 처음으로 제1차 우승한 게 이제 조훈영 구단이죠. 저는 바둑을 모릅니다만 이때 기사는 아주 신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한창 한국기원의 전성시대다. 그렇죠. 그래서 일명 관철동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968년에 세워져서 1994년까지 있다가 이제 다른 홍익동인가 그쪽으로 지금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진수 구단 우승하는 걸 보고 이것이 잠깐 또 생각이 났다. 이렇게 되죠. 조은영 구단 그다음에 몇몇 우리 한국 기사들이 우승을 독차지를 했었죠. 대단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기원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 바둑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남철 선생이 1945년에 한성기원이라는 것을 세워가 수도 없이 열 몇 분 이사한 끝에 이렇게 만든 것이 한국기원이다. 이것이 관철동이고 저도 예전에 이 앞을 여러 번 지나다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의미를 별로 두지 않고 다녔다. 조금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원과 관련해서 이 기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기자도 쓰고 이 기자도 씁니다만 하나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낱말이 복기라는 말이다. 복기. 우리가 뭘 일을 하고 예전에 일했던 것을 찬찬히 되돌아볼 때 자, 복기해보자. 이렇게 복기를 하죠. 그때 쓰는 말이 복기인데 바둑을 다 둔 후에 그 경과를 검토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그 순서대로 버려놓는 것을 복기라고 한다. 예, 바둑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기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틀리지 않고 복기를 하느냐.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 낱말을 모르면 기록할 기자, 그렇죠? 이 기자 복기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기자가 아니고 복기라는 것은 바둑을 뜻하는 바둑 기자가 된다. 네.
그 이제 관철동 맨 이제 어떤 중심이 관철동의 중심은 아니지만은 관철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보신각이다. 그렇죠? 제가 우리 한자 이야기 1175번째 시간에 보신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참고를 하시고요. 왜 신자가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상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5가지 어떤 일륜이랄까. 그것이 이제 인, 이, 예, 지, 신이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 있는 각 대문들, 그렇죠?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서대문 또는 뭐 북대문이라 할 수 있는 숙정문 이런데 이름을 하나씩 다 붙였죠. 인, 이, 예, 지. 그래서 흥인지문, 동대문, 또 뭐 숭례문, 그렇죠? 돈이문, 막 이렇게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위로 볼 때 가운데가 이제 신이라는 것이에요. 중앙이 신이다. 그래서 사대문에 이 이름을 하나씩, 글자를 하나씩 따서 이름을 붙이고 또 가운데에는 종루를 세우고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신각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을 이제 종각이라고도 한다. 종각 또는 종루라고도 한다. 네. 각과 루가 다르다. 그렇죠? 각과 루가 다르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건물 형태는 보신각이 아니라 보신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종각이 있다. 종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보신각이다. 그래서 그 길 이름이 이제 종로가 된다. 종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종자가 보면 쇠북종이에요. 그렇죠? 쇠금자에 아이동자입니다. 근데 쇠금자에 무거울 중자를 쓴다. 이 같이 종이라는 뜻으로는 같이 쓴다. 근데 이 글자는 원래 좀 다른 글자다. 술잔을 얘기할 때는 이 종을 쓰고 쇠북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 종을 써도 되고 이 종을 써도 된다. 좀 복잡하죠. 그렇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글자도 많이 쓴다. 그래서 종각이다, 종루다, 종로다 할 때 이것을 써도 틀렸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관과 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은 이제 꿰뚫을 관이다. 꿰뚫을 관. 그래서 조개를 넣으면 뚫을 관. 관철을 한다. 끝까지 말하자면 해낸다. 그것을 이것도 뚫을 철이다. 관철이다. 그렇죠? 또 관록이 있다. 관록이 쌓였다. 할 때는 이제 녹봉을 얘기한다. 녹봉. 여기 관은 돈 꿰매와 관련된다. 그렇죠? 관록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뭐 어떤 급여를 많이 받아가지고 녹을 많이 받는 거다. 이것도 막 일본에서 온 그런 말이다. 일본 사무라이들과 관련된 막 그런 얘기다. 관록이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또 척관법이다. 그렇죠? 자척자, 길이의 단위다. 관은 이제 무게의 단위다. 아마 이렇게 되죠. 여기에 마음심을 넣으면 버릇이다. 버릇이라는 것은 계속 꿰뚫는다는 그런 의미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서 습관이다, 관습이다, 관례다 많이 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에 진면을 올리면 열매실이다. 열매. 실과 할 때 이런 것을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이 꿰뚫을 관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개표를 넣으면 이제 또 뚫을 관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글자가 이제 말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말무자다. 그래서 글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꿰뚫을 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잘못 쓴 거죠.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없는 것이 꿰뚫을 관이다. 그래서 말무는 하지 말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예. 또 무학동, 예. 서울의 무학동 또는 무학산 할 때 다 이렇게 쓴다. 자, 그런데 이 글자를 써가지고 말무자를 일본 사람들이 신자체나 또 우리 약자로 이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양매자는 안에 원래는 정자가 어미모죠. 어미모인데 이것을 말무자로 쓴다. 이것이 약자이기도 하고 신자체이기도 하다. 네. 바다 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무자를 쓰는 것이 약자 또는 신자체다. 그렇지만 어미모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 어미모를 이렇게 쓰면 어미모자와 말무자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죠. 말무자와 어미모자는 엄연히 다른 글자다. 다른 글자지만은 예를 들어서 매라든지 해라든지 또 다른 이 관련된 글자가 나올 때는 어미모를 말무로 고쳐 쓰기는 하지만은 정작 어미모 자체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딴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죠. 자, 쇠철자 나왔는데 상당히 획이 복잡한데 이 글자가 이제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이게 뭐 구렁말 철이다 하는데 뭐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 털빛이 이제 밤색 털빛을 한 말을 이제 구렁말 철이라 한다. 발음이 여기서 왔죠.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옆에 창과가 있죠. 창과가 있는데 위에 이런 것이 있다. 창과가 있기 때문에 다친다, 해친다, 뭐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글자에.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글자들이 만들어지죠. 입구자를 넣으면 어조사다. 그렇죠? 그리고 애제, 오호, 애제라 할 때, 그렇죠? 아, 슬프구나 할 때, 슬프도다. 오호, 통제, 아프다. 그렇죠? 예, 비통하다. 또는 쾌제, 아주 기분이 좋다, 즐겁다 할 때 쾌제를 불렀다 하기도 하죠. 오디자를 넣으면 옷을, 천을 자른다. 그래서 마르다는 뜻이죠. 재단, 양재 할 때 씁니다. 봉제. 그리고 술에 글을 넣으면 이제 실을 재다, 씻는다. 네. 뭐, 연재물을 게재를 한다. 그렇죠. 또 여기에 나무목을 넣으면 심을 재다. 이것이 다 뭔가 좀 자른다라는 의미. 이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기를 적당하게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관자라는 것은 결국은 상투를 턴 민족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본과 중국에는 관자라는 말에 낱말이 없다. 없다. 그렇죠. 물론 뭐 표현은 할 수 있지만은 실물이 없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글자만 보면 관자는 신자체가 별도로 없다. 정자와 똑같다. 중국에는 간체자가 여기에 조개패자가 이렇게 항상 다르죠. 조개패자가 이렇게 쓴다. 아들자자는 물론 별도의 신자체나 간체자가 없다. 네. 오늘 관자라는 낱말을 보니 제가 관철동이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옛날 생각하면서 자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관자, 예. 망근에는 관자도 있고 또 조개관자의 관자도 이렇게 쓴다. 네. 그리고 관철동은 이 관자를 팔던 관자동과 철물교, 그렇죠. 예. 철물교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종로에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청계천이 흐른다. 지금 청계천변에는 다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예전에 물이 오면 여기도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부근에 철물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쪽일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대체로 탑골공원 부근에 이 네거리 부근에 다리가 있은 것이 철물교지 않느냐. 왜 철물교냐? 물론 철물을 많이 팔았다. 철물을 판 가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철물교라고 한다. 그 동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관철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항상 중심에 있어 온 지역의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